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가 화학과 음이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화학이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도 식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차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탄소화물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더 뭐하게 깊게 공부를 하자. 이렇게. 그리고 탄소화물의 이용의 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작용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작용비. 그래서 요것들 가지고 첫 번째 단원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를 해 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학의 유용성이라는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의 발달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 부족의 문제 해결에 누가 화학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될 거다. 뭐냐면, 자, 조금 더 폭넓게 설명을 하면, 대기 중의 질소가 몇 프로죠? 78%예요. 질소는 되게 많이 많다. 산소가 몇 프로? 21%. 그리고 아르곤, 그리고 이산화탄소 순서로 많은. 근데 대기 중에 이렇게 많은 질소가, 무지하게 풍부한 질소가 생명체 내로 들어가면 뭐의 재료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유기물 안에 있는 아미노산의 뭐예요? 기본 재료가 되는 거, 혹은 DNA, 핵산의 기본 재료가 되는 놈이 우리가 질소 원소다. 그래서 생명체 내 아미노산이나 DNA 이런 것들의 뭐다? 구성물이 될 수 있는 질소 기체인데, 우리가 저 뒤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 질소와 질소가 삼중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을 하는데, 삼중결합을 하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변하는 것보다 간단하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있는 이 풍부한 질소를 생명체 내로 끌어들인다. 유기물로 합성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소를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흡수하는 생명체 내 유기물로 변화시켜주는 데는 누가 질소 고정세균이라는 거죠. 자, 질소 고정세균에 속하는 누구예요? 뿌리옥박테리아,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살면서 서로 뭐한다? 상호 공생작용을 하는 고수 생물속 박테리, 뿌리옥박테리아, 혹은 아조토박터라고 하는 미생물들이죠. 이 미생물들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뭐한다?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질소를 고정시켜서 뭐를 만들어낸다? 이들이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암모늄 이온을. 그런데 이 암모늄 이온을 합성하는데 얘가 뭐다? 아직은 독성을 띱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을 뭐로?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또 그런 세균들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 질소 동화세균입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얘는 통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화학에서 뭐한가 숫자가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산으로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 질산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자죠. 생산자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단백질,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 형태로 합성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방법이 자연 상태에서 질소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미생물들이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번개. 우리가 대기 중에 번개가 시고 방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면 질소 기체가 누굴 만난다?
산소기체랑 만나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뭐에 의해서? 빗물이죠. 빗물에 의해서 대기 중에서 쓸려서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진다? 질산기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생산자를 통해서요. 뭐야? 생태계 내에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연 상태에서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미생물들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되는 것과 뭐에 의해서? 번개에 의해서, 방전에 의해서 질소 화물이 만들어서 빗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질소를 고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다. 그게 무슨 얘기야? 식량이 인구가 많아지면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정시키기 어렵다. 화물을 만들기 어렵고 안정한 상태의 질소 기체를 이용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공비료예요, 인공비료. 그 인공비료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다라고 한다면 여기죠. 자, 보세요. 식량 문제에 산업의 인구의 급격한 증가다. 언제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요. 그래서 천연비료, 식물로 만들면 뭐야? 퇴비나 동물의 뭐예요? 분뇨. 의존하는 농업이 한계 이런 식량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질소를 포함한 화학비료의 개발이 필요했는데 1906년이죠.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물을 수소로 만들어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에 대한 이유가 질소와 수소를 만들어서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되게 높은 고온이에요. 보통 400에서 600도씨 그리고 고압입니다. 200기압에서 300기압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옷까지 충매까지 넣어줘야 돼요. 가능식이 되게 뭐하다?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만들어낸다? 암모니아를 합성한 거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질소 비료가 만들어지고요. 그죠? 그래서 질소 비료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저게 뭐다? 화학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식량 문제 해결에 크게 뭐했다? 기여를 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하버-보시 법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한 화학식이고요.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를 뭐였다? 해결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얘네들은 농산물의 질이 향상되고 농업 생산량을 증대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살충제나 제초제의 사용에 대한 게 뭐가 문제가 걸렸어요? 라고 한다면 생물 농축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금속이라든가 중금속이죠. 중금속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농약류, 유해 화학물질들이 뭐가 된다? 요것이 체내에서 몸 안에서 뭐가 되지 않는다? 분해가 되지 않고요. 배설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뭐한다? 점점 양이 많아지는. 그래서 상형 내로서 뭐가 농축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뭐라고?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환경에 대한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살충제하고 제초제가 요즘은 뭐다? 그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의 뭐가 생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식량 문제에 비닐의 등장이다.
그럼 비닐하우스 경 개들에 상관없이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농업 생산이 증대가 되었다. 그럼 첫 번째는 화학 비료 A 개발, 화학원 50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해서 상품의 양을 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세 번째, 비닐의 등장을 통해서 뭐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개들의 관계없이 요즘 겨울인데도 뭐가 나온다? 딸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뭐했다? 식량 문제를 해결을 했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자, 두 번째, 의류 문제 해결이에요. 의류 문제. 자, 여기에서는 천연섬유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천연섬유의 문제 해결. 여기는 천연섬유는 뭔데? 면이나 요거는 뭐예요? 식물성 섬유고요. 비단이나 견 이런 것들은 뭐다? 동물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흡수성과 촉감 등이 좋지만 뭐가 쉽게 다른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질기지 않아. 그리고 색깔이 단조로워. 그리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 요것들이 뭐다? 네 가지가 천연 섬유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천연 섬유는 대량 생산이 어렵고 색깔이 단조롭고요. 그리고 질기지 않아. 그래서 쉽게 다른다. 그래서 마모성이 뭐다? 사람표로 씁니다. 쉽게 다른 단점을 얘는 마모성이 되게 커. 쉽게 다룬다. 마모성이 크다는 표를 쓴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합성 섬유를 개발을 합니다. 합성 섬유를 개발하는데 이 원료는 어디서 얻는다? 화석 연료의 원료로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프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프타 자체에 대한 공학이라 해서 화공학과에 가면 나프타가 어떤 데입니다. 그래서 원유 석유에서 뭐에서 분류를 해서 원료 물질을 모아서 만들어내고 그 원료 물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만들어냅니다. 뭐를 합성을 해서 그래서 얘는 질기고 같이 싸고 대량 생산이 뭐다? 쉽다. 합성 섬유를 뭐합니까? 개발합니다. 합성 섬유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반이체라고 얘기합니다. 화학의 세계는 합성 섬유, 합성 수지 얘기 나오는 것들이 합성 의약품. 반이체를 뭐로 만들어낸다? 중합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물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거를 반이체가 중합체로 만들어진대. 생물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동화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위체라는 건 뭔데? 라고 한다면 저분자예요. 저분자를 뭐로 만들어낸다? 중합체는 고분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단위체를 중합체로 만드는 방법을 뭐라 해? 중합 반응이라고 한다. 중합 반응. 그러니까 이 중합 반응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대로 대두가 되진 않습니다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수능을 공부할 때 뭐해라? 넓고 깊게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우리가 중합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첨가 중합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첨가 중합 반응. 자, 첨가 중합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첨가 중합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죠. 우리가 C2에 H4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구조까지 배웠기 때문에,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수소 4개가 이렇게 바뀌는 형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결합선이, 우리가 결합각이 몇 도? 120도일
평면삼각대의 균형 관계겠군요. 라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틸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틸렌. 그래서 에틸렌을 첨가 중합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으로 돼요. 탄소와 탄소의 가운데는 이중결이 뭐하다? 끊어집니다. 이중결합이 가운데 있어야 될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에 HHH 4개는 그대로 있고요. 양쪽에 뭐가 생기니까 이 끊어진 이중결합에 의해서 양쪽에 소리한씩 생기면서 옆에 있는 분자들과 이 모양이 계속 뭐가 되는 거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오케이? 그래서 가운데 단위결합 그림을 이렇게 되겠지. CC 이렇게 돼 있는 얘와 뭐 옆에 있는 또 다른 모양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걸 얘기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를 우리가 N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이. 그래서 얘 명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 명칭을 폴리에틸렌이라고 한다. 그래서 폴리가 붙는 것들은 뭐냐 하면 복제품이 계속 반복되는 걸 뭐라고? 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틸렌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뭐라고? 폴리에틸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첨가종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요놈이 가지고 있는 다중결합의 하나가 끊어지면서 그게 단위체가 되면서 걔가 반복적으로 뭐하는 것? 변화가 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실제 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단위체가 이렇게 해서 HH 3개 중에 하나를 뭐로 바꿔? CL로 바꿉니다. 그럼 얘는 뭐가 염화비닐이에요. 염화비닐. 그래서 염화비닐인데 요거를 첨가중합을 시키면 또 마찬가지 HH 3개와 CL이 뭐가 된다?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요? 폴리염화비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폴리염화비닐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라고 한다? PVC라고 얘기합니다. PVC가 뭘까? 플러스야, 플러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CC가 있는데 또 H와 HH 3개가 있는데 여기에 C와 N이 삼중결합되어 있는 걸로 뭘 하는 거야? H를 수반하는 거야. H를. 그럼 얘를 우리가 뭐냐면 아크릴로 니트릴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나이트릴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뭐가 된다?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걸 만들면 폴리 아크릴로 나이트릴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뭐다? 섬이에요, 섬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님 합성 섬유, 합성 수지, 합성 의약품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고분자예요, 고분자. 중합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 그다음에 거기에 첨가중합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한다?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단위체들이 그 다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반복이 되는 걸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단위체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이 뭐한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틸렌 중에 수소 중에 누구를 첨하느냐에 따라서 뭐한다? 바꾸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자, 오른쪽에는 요건 지울 거야. 염화비닐이라고 아크릴로나이트릴인데 염화비닐은 여러분들 비닐이에요, 비닐.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모두 만들어진다? 스타이로폼도 만들어진다. 시로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첨가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중합 반응.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축합중합이에요. 축합중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66나일론이요. 66나일론이 캐번디시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 대학 교수가
조교한테 그런 거지. 야,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절대 섞지 마. 근데 이 멍청한 그 조교가 뭐 했어? 다음날 갑자기 섞어놨어. 응? 그 섞어놔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실험실에 A라는 화합물하고 B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최근에도 그런 거지. 야, A하고 B는 절대 섞지 말게. 그러고 봤는데 뭐 있어? 다음날 와봤더니, A라는 물질 위에다가 B라는 물질 섞어놨어. 때려 죽이려고 그지? 근데, 교수가 그거를 딱 보고, 호텔하고 있는데, 요 면 사이에서 뭐가 생긴다? 하얀 막 같은 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유리막대로 쏙 넣어갖고 쪼르르르 옮겨뜨리면 실같이 뽑아올려주면서 감겨주게. 그게 뭐야? 용융말이야. 그러니까 조교의 뭐가 실수가 나이론을 발견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A와 B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왜 나이론을 66 나이론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시대에 문제나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모의고사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라고 한다면 자, 헥사메틸렌 디아민이라는 뜻이에요. 헥사메틸렌 디아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어렵네. 디아민하고 아디투산이에요. 두 개가 여러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조교한테 교수가 A하고 B는 절대로 섞지 말게 그 A, B가 누구야?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아디투산이고 그래서 헥사메틸렌 디아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어요. H2N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미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미노. 아미노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메틸렌이 몇 개가? 헥사 6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CH2가 6개가 있고 양쪽에 NH2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헥사메틸렌 디아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CH2를 뭐라 그래? 메틸렌이라고 얘기한 말이다. 그래서 6개 메틸렌과 아미니가 몇 개? 2개 결합된 거고 아디투산은요 HOOC라고 하는 카복실산과 CH2가 몇 개? 4개 결합되어 있는 양쪽의 카복실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아디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날 때 결합을 할 때 뭔가 어긋나는 게 뭐냐면 다르게 결합할 수 없는 게 뭐죠? N이 가지고 있는 결합선은 최대 몇 개? 3개. 탄소가 가지고 있는 결합선은 몇 개? 4개밖에 안 돼. 그럼 뭔가를 뭐 해야 돼? 양쪽에서 떨궈야 돼. 그래서 어떻게 떨구냐면 이렇게 떨구나니까 H2N은 그대로 있다고 치고요. CH2에 6도 그대로 있어. 근데 오른쪽에 있는 N에서 뭐 한다? H를 딱 내리면서 여기서 누가 빠져나와? H가 빠져나와. 그래야지 결합할 수 있겠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놈은요. 야 그래 너 H 내놨어?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탄소랑 질소랑 결합시켜 놓고 산소를 내놓고 야 여기에서는 뭐가 빠져나온다? OH가 빠져나온다. 그러면 두 개가 결합하면 뭐가? 물안개가 빠져나오는데 뭐하고 똑같아? 아미노산의 결합하고 똑같아. 단백질.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CH2가 몇 개? 4개의 COOH가 결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펩타이드 결합이다. 혹은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이드 결합이다. 그래서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아디투산 66나이론은요. 66나이론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왜 66나이론이게? 라고 한다면 이거야. 선생님 왼쪽에 탄소가 몇 개예요? 6개. 오른쪽에 탄소가 몇 개게? 6개네요. 그래서 66나이론이야. 제가 화학식을 몰라도 66나이론이라는 왼쪽과 오른쪽에 탄소가 6개씩 있는 거다. 66나이론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첨가중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단위체가 그 결합이 끊어지면서 반복이 되는 걸 얘기를 해. 그러면 축합중합이라는 건 뭔데? 단위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됩니다. 그죠? 얘는 단위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단위체들이 결합할 때 뭐를 간단한 H2라든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혀서 깨지면서 뭔가를 내어놓으면서 반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첨가중합을 하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지? 곰이 쓰는 거 빨리 쫓아올 수 없으면 스크린샷으로 남기세요. 오케이? 자, 그러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합성섬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세요. 합성섬유의 개발 해놓고, 합성섬유는 뭐라고요? 누구를 오죠? 화석연료에 있는 얘를 뭐 하는 거야?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 물질을 찾아서 얘를 합성해서 질기고 박수하며 대량성에 쉬운 합성섬유를 개발했다니까. 나일론입니다. 폴리아마이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 이게 있잖아. 펩타이드 결합을 다른 말로 부르고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중나일론 1983년에 테라더스군요. 테라더스가 발견했고요. 질기고 유연하며 신수적인 소품이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즘은 스타킹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요? 이쪽이 밧줄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칫솔 모에 뭐한다? 나일론을 사용하죠. 나일론을. 그 다음이 폴리에스터라고 하고 트릴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종류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주로 뭐예요? 와이셔츠. 왜? 내구성하고 신축성이 좀 구김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와이셔츠나 양복의 점에 뭐하다 사용되는 그런 폴리에스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폴리아크릴라이트리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중합니다? 첨가중합을 하는 축합중합을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뭐게 첨가중합입니다. 그래서 무와 비슷한 보온성이 있고 열에 강하여 그래서 뭐에 사용합니다? 소방복이에요. 그러니까 방화복이라고 그러죠.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방화막의 재료 물, 아크릴로 나이트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되냐? 그래서 의료 문제 해결해야 되는 얘기는 완벽하게 뭐한다? 합성점인데 합성점은 전부 다 무슨 분자가? 보분자라고. 그러면서 이 보분자의 정의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보분자라고 하는 건요. 분자량이 만 이상입니다. 분자량이 만 이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보분자라고 정의를 내린다니까. 보분자. 그러니까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전부 다 뭐다? 보분자예요, 보분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폴리아크릴 혹은 폴리아크릴라이트릴 얘네들이 뭔가 소방복의 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은 천연섬유의 단점인 대량 생산이 어려운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즐기자나 쉽게 자전 단점도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색이 너무 단조로운데 합성 연료를 개발합니다. 합성 염료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천연유에 비해서 구하기 쉽고 값으로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합성 연료가 화석연료를 또해요. 화석연료를 연료로 뭐한다? 개발되면서 원하는 색깔의 성공한 옷을 만들 수 있었다. 모브라고 얘기하죠. 최초의 합성 염료입니다. 뭐라고 중에 말라리아 치료제 연구원들이 발견 이거지. 화학은 실수가 뭐한다? 새로운 발견이 되죠. 새로운 발견.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가 됩니까? 기능성 섬유죠. 코어텍스 아십니까? 코어텍스? 운동복인데
안에 있는 땅으로 바꾸면 대출하는데 밖에 있는 비가 어떻게 돼? 안으로 못 들어오고. 그지? 그리고 첨단 소재의 섬유죠. 여러분 요즘은 그래핀 혹은 탄소 나노튜브 갖고 뭘 만든다? 방탄복.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오신 분한테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식량 문제 해결했고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의료 문제 해결했어요. 왜? 이거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죠?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 증가야. 그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주거 문제는 뭐야? 화학이 기여했다는 얘기야. 똑같아요. 주거 공간. 백면도 안락한 주거이 있고, 주거 문제 해결은 제일 처음에 뭐다? 건축 재료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아마도 역사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너와부터 시작해갖고, 뭐지? 그래서 예전에는 나무 쪽은 철연이었는데, 요즘은 뭐 한다? 백면 재료인데, 철. 가장 중요한 얘기. 철의 재력이 어디에서? 용광로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철의 재력은 우리가 배운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산원 반응을 통해서 거꾸로 뭐한다? 안정한 철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얘가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건축물의 골조나 배관 및 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배관에 철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쓰어요. 여기 쓰어요. 자, 그 다음, 요 밑에 것들 구별 못해서 뭐한다? 틀린 놈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별하세요. 자,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열해서요. 생석회. 얘가 가열되면 어떻게 되게? CaCO3라고 하는 석회석을 가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CaO라는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거 뭐라고요? 생석회예요. 거기에 점토를 혼합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시멘트. 그러면 콘크리트는 뭔데? 콘크리트는 그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을 섞고 물을 묻어 반죽한 재료를 뭐라고?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철근 콘크리트는 뭔데?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인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철근 콘크리트라고 한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뭐죠? 요즘 지은 게 아니라면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이라는 거죠. 알루미늄의 재련 과정도 모여한다. 이것도 산화 환원반입니다. 산화 환원반은 그래서 화물 안에 들어가 있던 금속들을 순수한 금속으로 재련하는 방법들은 전부 다 뭐다? 산화 환원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전기분해. 전기분해. 그래서 얘는 알루미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가볍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뭐에서 먼저가 샷이라고 그러죠. 창틀. 그리고 건물 외벽 등에 뭘 사용한다? 알루미늄을 사용했는데 이 알루미늄이 여러분 숨겨진 게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런 게 숨겨져 있다. 우리가 저 뒤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금속의 반응성? 올라이아라고 해서 금속의 반응성의 순서에 대한 게 기억하나? 특화, 남아, 리, 아라철, 알루미늄, 아연, 철, 이중합 제껴놓고요. 수구순으로 갑시다. 수구순, 백금, 금이라며 반응성이. 그러면 알루미늄 무지무지하게 뭐예요? 반응성이 커요. 생각보다. 알루미늄 반응성은 무지무지하게 큰데 얘가 어떻게 그 외부에 창틀이면 베란다 샷이 뭐야? 외부에 노출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상당한 겁니다. 그 음료의 뭐예요? 펜의 재료죠. 알루미늄 펜입니다. 아시겠죠? 우와, 그러면 반응성이 크면 그 안에 있는 음료하고 막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자, 이 알림님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하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그냥 대기 위에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맨 바깥에 있는 알루미늄만 누구랑 반응해? 산소랑 반응합니다. 그래서 4배 AL이 2개 O2랑 반응이 4개 AL 안 되는데 자, AL이 누구랑 반응한다? O2랑 반응해서 AL2O3라는 산화 알루미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개수를 맞추면 어떻게 맞출까? 3, 얘가 2가 되니까 4가 되는 게 맞겠네, 이렇게. 그래서, 요 겉면에, 알루미늄 겉면에 뭐가 되냐면, 여기에, 누가,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뭘 형성한다? 피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피막을 형성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밖에 있는 산소와 이 안쪽에, 피막 안쪽에 있는 알루미늄 사이에 접촉을 뭐한다? 나가줘요. 그래서 스스로 뭘 띈다? 보호막을 가질 수 있다. 누가? 알루미늄이나 금속은.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금속은 스스로 보호막을 가지면서 무식을 뭐한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가서 추우니까 베란다 문 오래 열지 말고 살짝 열어갖고 한번 보세요. 하얀색이나 혹은 색깔이 있는 거 말고 그냥 그 은백색을 갖고 있는 건 색깔이 칙칙합니다. 그러면 떼못을 들고 그거를 쭉 긁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안쪽에 은백색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한 열흘 있다가 다시 보잖아? 사라져. 왜? 광택이 요 피막이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막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여러분 자동차들이요. 고급 자동차는 뭐가 되냐? 기스가 나잖아? 그럼 뭐가 된다? 연료가? 그 색깔이 빈 게 확산이 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샤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한다? 가능성에 대비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지?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뭐가 됐다고요? 강해졌다는 얘기야, 화석연료의 사용이. 그지? 그래서 건축 재료의 성능이 정착 개량되고 단열재나 바닥재나 창틀, 외장재 등에 서로 새로운 소재가 변화되고 있어요. 계속. 그지? 자, 또 시작을 합시다. 자, 잠깐 쉬고 왔어요. 네 번째입니다. 건강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건강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우리가 페니실린이 있죠? 푸른곰팡이. 그죠? 푸른곰팡이의 페니실린 뭐예요? 항생제. 우리 항생제. 아스피린이라는 뭐야? 진통제. 진통제. 그리고 타미플루라고 하는 뭐다? 타미플루가 뭐에 속할까? 감기약 같기도 하고. 항암제랑 이런 게 되나? 그래서 뭘 만들었다? 합성의약품이 개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합성의약품이. 그래서 인간에서의 과거보다 늘어나고 질병과 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뭐예요? 쉬워졌는데, 자, 일단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가죠. 우리가 아스피린이다. 원래는 이게 아스피린이 그죠? 약품명입니다. 근데 독일의 뭐예요? 바이엘 아스피린. 뭘 만들어 버렸죠? 상호명으로 만들어 버렸죠. 회사 이름. 그래서 아스피린은요, 우리가 살린실산이라고 부릅니다. 살린실산에 누구를 아세트산을 결합을 시켜서 만듭니다. 그래서 살린실산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OH, 그리고 COH. 그래서 아세트산하고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결합이 될 때 얘가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똑같은 작용기 결합하지 않습니다. COH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누가 O,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H가 하나가 빠져나가요. H가. 그리고 여기 CA, 아세트산의 CH, COH, 요 OH가 뭐하다? 같이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탄소와 O와 CHC가 이렇게 거꾸로 달라붙습니다. 얘가 뭐라고? 아세틸 살린실산이라고 한다. 이게 아스피린 화학식입니다. 아스피린 화학식. 그런데 문제는 실험을 이 사람들이 한두 번 해봤겠냐고. 그건 아닐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살린실산에다가 이번엔 아세산이 아니라 메탄올을 만약에 반응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탄올 반응시키면요. 얘가 위에는 OH는 그대로 두고요. 옆에 있는 누가 그지? O에서 누가 CH3가 여기에 가서 COHG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안 되겠군요. 여기에 누가 결합한다? C가 결합하고 O가 결합하고 OH가 여기서 빠져나온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누가 CH3에 하나 둘 COOH 빠졌고 그러면 여기에 C가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반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가 OH가 빠져나오고요. 여기에 누가 H가 빠져나온다니까 그럼 산소가 어떠냐? 여기 중간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고 CH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요? 살린시산 메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린시산 메틸.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면 파스. 먹으면 안 되는. 그래서 경구형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아세트살린시산과 밑에 있는 살린시산 메틸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몸에 바르는 뭐예요? 물파스나 파스의 재료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스피린의 재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죠. 일단 요거만 기억합시다. 아스피린하고 뭐에 대한 얘기, 살리산 메틸, 파스에 대한 얘기. 자, 그러고 넘어가면 페니실린이 있죠. 그런 곰팡이. 그래서 항생제인데 항생제란 놈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항생제의 역할은 세균의 뭐를 분해한다? 세포막을 분해합니다. 세포벽을 분해해서 무엇을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배우셨죠? 항생제를 남용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 내성 가지고 있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발달이 돼서 이제 변종이 생기는 거지. 걔네도 진화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인공비례. 두 번째가 합성건조. 세 번째가 주거 문제 해결하는 건축들의 발달. 네 번째가 뭐다? 건강 문제 해결. 그거를 뭔가 화학이 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자화자찬이죠. 어쨌거나. 자, 그렇다면 개념합이 봅니다. 자, 뭐와 뭐를 반응시킨다고요?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얻은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화학비례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비료가 여러분 실제로 뭐가 필요했냐면요. 인을 가지고 있는 인을 포함한 비료와 질소를 포함한 비료들이 실제로 뭐했다? 필요했어요.
제가 식량 문제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화학 방식은 배수 맞추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3하고 2. 그래서 화석연료를 원료로 질기고 합산을 대전하는 쉬운 뭐가? 의리 문제 해결에 기회했으니까 합성 3겠네요. 합성 3이고. 자, 최초의 합성 3은 페로스가 개발한 뭐라고요? 나일론. 앞에다 뭘 꽂겠더라? 66 나일론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이 천연염료에 비해서 구하기 쉽고 같이 쌓으면 뭐라고요? 합성 염료가 되겠네요. 혹은 인공 염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1, 2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화학이 기억을 중간 주제와 관련된 것은 철,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그렇죠? 다음이 철의 계정을 통해서 다음 화학 반응수가 나타내려고 했는데 요건 3CO가 뭐가 됩니까? EF2와 3배의 CO2. 그죠? 그 다음에 철의 계절을 거여서 얻어진 철과 콜을 함께 사용한 건축재를 뭘 이용해서? 철근 콘크리트. 여기에 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멘트와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를 뭐해라? 반드시 구별을 해 놔라. 그치? 자, 그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네 가지 분야에서 화학이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탄소화물의 유용성에 대한 나오는데, 탄소화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 골격 구조가 누구예요? 탄소가 중심 원자가 돼서 수소, 산소, 질소, 황, 헬로젠 원소 등이 결합을 하는데 무슨 결합이에요? 고유 결합에서 만들어진 그런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탄소화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탄소화물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요. 여기에는 많은 물질들이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유기물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분은 뭐다?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에 음식,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전부 다 뭐예요? 탄수화물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얘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수천만 가지에 이르러 너무 종류가 많아. 그리고 지금도 뭐하거나 발견되거나 합성이 되고 있지요. 발견되거나 합성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들이 많은 이유가 뭐니? 라고 한다면 이따가요. 수업에서 배웠죠? 탄소 원자는 원자 가는 수 몇 개가? 4개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사슬 모양의 구조나 아니면 가지런히 사슬 모양이나 아니면 고리 모양이나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같은 다중결합 우리가 뭐한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탄소화물의 종류를요,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 거예요. 뭐냐면, 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야 돼? 라고 하면, 포화 탄소화물하고 불포화 탄소화물 먼저 구분합니다. 자, 포화와 불포화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하면, 탄소와 탄소가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건 포화고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포화 탄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은 반응성이 되게 작아서 몸에 축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산보다는 식물에 있는 것과 불포화 지방산이 더 낫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탄소와 탄소가 단결합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중이나 삼중 같은 다중결합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포화다, 불포화다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구조식을 따라서요. 사슬형 포화 탄화수냐, 탄소화물이 아니면 고이형 탄소화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일단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 탄수화물이냐, 불포화 탄수화물이냐, 혹은 사슬형이냐, 아니면 고리형이냐. 이거 뭐에 따라서 구분할까요? 그죠? 분자의 모형이에요. 구조식을 통해서. 구조식에 따라서 우리가 뭐한다? 구분할 수 있다니까. 사실형이냐, 고리형이냐. 됐죠? 됐다.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원위의 분별 중에는 조금 있다가 하고 내려올 거예요. 자, 올라갈 거야. 밑에부터 하고. 자, 탄화수소라고 얘기합니다. 탄소와 수소가 이루어진 탄수화물인데, 얘가 뭐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얘 그러잖아. 수학에서 너무 식이 많으면 물 만들어 보니까 일반식을 만들어 보잖아. 똑같아. 탄화수의 종류가 수천만 가지 이르니까 이것들을 다 일일이 모아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탄화수소라고 하는 기본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나머지 응용에 대한 얘기는 붙여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탄화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가 자, 되게 단순화시킨 거죠. 탄화수소는 탄소랑 오만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화합물을 얘기합니다. 탄화수. 그래서 탄화수를 공부하실 때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숫자 세기부터 얘기합시다. 우리 숫자 셀 때 각국마다 숫자 세기가 다르잖아. 우리나라 하나, 둘, 셋, 넷, 1, 2, 3, 4. 우리나라 서수 기술 모르는 거 이렇게 얘기하나? 영어로 뭐야? 1, 2, 3, 4, first, second, third 맞지? 미러는 뭐냐? 1, 2, 3, 4, 5? 알아? 여기 중국어로 뭐라 하잖아? 이열산스? 그지? 그리고 독일어는 뭐라 하잖아? 아인츠바이 드라이퀸 부터가 5개 국어잖아. 아, 참. 그래서 숫자 세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메타라고 외우세요. 지금 메타. 둘을 뭐라고 한다? 메타. 3을 뭐라고 한다? 호파. 4를 뭐라고 한다? 부타. 5를 뭐라고 하니? 펜타. 6을 뭐라고 합니까? 헥사. 여기까지만 헥사. 책의 오른쪽에 사이드에 보시면요. 7, 8, 90도 나와 있어요. 헥타, 옥타, 노나, 데카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헥사까지만 나오면 뭐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에서 6까지의 숫자 색이, 그래서 얘는 누구의 개수예요?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 C,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명칭을 붙일 때 기본적으로 뭐한다? 메타, 에타, 소파, 무타, 펜타, 헥사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됐습니까? 자, 숫자 색이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알아줄 거예요. 작용기의 수예요. 그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작용기의 수에 따라서 작용기가 한 개일 때 뭐라고 한다? 모노라는 표를 쓰는데 모노는 거의 뭐할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노를 여러분들 배운 게 어딘지 아세요? 놀이동산이요. 레일이 하나 있는 거 뭐라 그래? 모노레일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 다음이 두 개가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D 혹은 뭐라고 표현한다? 더블이라고 표현한다. 더블. 그 다음이 세 개가 있는 경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한다면 T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트리할로로 클로로 메틸 뭐 이런 식으로 트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다른 트리지. 크리스마스 T야 2일 거야. 나무 얘기할 거야. 자, 네 개를 뭐라고 합니까? 텍트라라고 부르는 거야. 텍트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 70년대 여러분들 시커먼 네놈이 남자 네놈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그룹의 이름이 시커먼 다 블랙 텍트라였어요. 블랙 텍트라. 그래서 텍트라는 몇 개다? 네 개의 작용기를 바꾸는 경우에 얘기한다. 그래서 작용기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데 지금 외우세요. 우리 봄이야 나중에 외울게요.
제가 나중에 공부 시간을 내서 이거 외울 거예요. 없어. 이를 뭐라고?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오케이? 작용계의 수에 따라서 뭐라고? 모노, 디, 트리, 테트라. 그래, 작용계의 수는 몰라도 되는데 왼쪽에 있는 건 숫자색이 정확히 앞사이. 모노, 디, 트리, 테트라는 지울 거야. 이렇게 지워놓고 다시 한번. 모노, 디, 트리, 테트라. 그리고 1, 2, 3, 4, 5, 6 이렇게 지울 거야.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다시 한번 한 개를 뭐라고요? 메타. 둘이 뭐라고? 에타. 3이 뭐라고? 프로파. 4가 부타. 5가 펜타. 6이 헥사. 모노, 디, 트리, 테트라. 됐지? 자, 그래서 작용기의 수에 따라서 탄소의 수에 따라 숫자 세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배우자. 자, 첫 번째 상하수의 일과정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알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케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알케인은 일반식이 어떻게 됩니까? CN의 HEN 플러스 2고요. 자, N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고 1부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미사로 뭐가 붙습니까? 라고 한다면 A이 붙습니다. A. 그래서 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자, 1부터 넣으면 CH4다. 그지? 자, 탄소가 몇 개야? 하나야. 그럼 뭐야? 메타. 그지? 근데 뒤에 전미사가 뭐 붙어야 돼? A이 붙어야 돼. 그럼 뭐야? 메테인이 지우다. 그래서 조상은 알 거 아니냐? 메테인 기차라는 얘기는 탄소가 4개인데 야, 결합선이 공유함이 4개면 뭐야? 아, 정사면체형이 있군요. 입체형 구조네요. 그리고 이들의 사용각이 몇 도다? 109.5도인 정사면체 구조로 나타날 거예요. 알지? 그 다음이 두 번째요. C, M 대신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C2H6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에테인이고요. 얘를 반영명으로 아니다. 에테인이지 그냥 에테인. 에테인 기체입니다. 에테인 기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라고 하면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수소가 3개씩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구조도 무슨 구조다? 입체형 구조입니다. 우리가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왼쪽에는 얘를 중심으로 들어본다면 고분상이 되겠다. 오른쪽에 있는 이 탄소를 기준으로 봐도 공유성이 되겠어. 그러니까 입체 구조다. 그래서 알케인은요, 알케인은 탄소와 탄소 사이가 무슨 결합이다? 얘는 단일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아탄소예요. 그래서 프로페인 C3H8은 어떻게 읽을까요? 수도 쓰지 맙시다. 이렇게 C4의 H10인 뷰테인은요, 이렇게 4개까지. 나머지 수소들이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은 탄소가 결합선이 몇 개? 최대 4개까지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그죠?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은 뭐의 재료죠? LPG의 재료입니다. 액화설이가스. 그 다음에 메테인은 뭐의 재료다? LNG라고 하는 여러분 천연가스의 재료. 라고 얘기하면 알케인이 알케인. 알케인은 가장 기본적인 골격 구조가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수소들을 쭉 나열하시면 뭐한다? 나타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 잠깐 여러분 부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C4의 H10입니다. 뭐라고요? 뭔가 뷰테인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놈하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3개를 결합시켜 놓고 그 중에 하나를 탄소를 밑에다가 결합시킵니다. 이렇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서 보면 얘가 뭐라고요?
사슬형 구조고요. 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이 달린 사슬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각이 달린 사슬형. 그래서 사슬형하고 각이 달린 사슬형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성질체예요. 그것도 구도 이성질체를 표현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전자식은 같은데 뭐가 달라? 구조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서 구조 이성질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의 화학적인 반응이 틀리고요. 성질이 다르고 물리적인 성질도 약간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사슬형이다. 가지 달린 사슬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한테 뭐 했다?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알케인에 대한 얘기예요. 메테인, 그다음 누구냐?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알켄이에요. ENE 그래서 알켄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켄. 얘는 CnH2n이네요. 뭐가 빠졌어요? 수소 플러스 2가 빠졌어요. 그래서 얘는 N이 2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전미사를 뭐가 붙는다? N이 붙겠죠. 알켄이다. 얘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탄소와 탄소의 이중 결합이 한 개가 있어요. 다 이중 결합 아니야. 하나만 이중 결합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C2H4 오! 선생님 금방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요? 에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단용적으로 뭐라고 한다? 에틸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틸렌 기체의 특성은 뭐냐면 과일을 숙성을 시킵니다. 과일을 숙성시키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서? 그죠? 사과에서 주로 뭐 한다? 내놔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과일을 분류했을 때 사과를 따로 보관합니다. 사과하고 배를 보관하면 어떻게 된다? 배가 물러져요. 그리고 사과하고 바나나를 보관하면 된다. 바나나가 까매집니다. 오케이? 에틸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분류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수소가 하나씩 결합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보다 120도의 무슨 삼각형? 평면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알켄이라고 얘기한다. 알켄. 알켄. 알켄은 뭐라고요?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돼 있고요. 자, 이중결합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알켄, 에틸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틸렌. 그리고 하나만 더 써볼게요. 3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C3H6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와, 탄소가 탄소가 다 이중결합인데, 아니야. 이중결합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중결합이고, 하나는 단위결합으로 연결해요. 그럼 나머지 수소를 연결할 때 선이 4개니까, 탄소 이쪽에는 수소가 2개, 여기는 하나, 여기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은 평면삼각형인데 오른쪽에 있는 얘 모양은 뭐가 되버린다? 입체형이에요. 얘가 중심 원자가 되는 탄소에 의한 결합은 4개이기 때문에 얘가 뭐다? 평면자, 정사하면 제2입체 구조라고. 그러니까 입체 구조가 중간에 들어가겠으면 뭐한다? 전체고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로 활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C3H6까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알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켄이다. 아, 오케이. 알켄. 알켄.
자, 그리고 나면은요, 얘를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에틸 때문입니다. 혹은 에틸렌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뒤에 분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에서 평면사각형 구조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와요. C2H4 과일 숙성시키는 특징과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탄화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탄화수에 대한 설명을 치고 계세요. 세 번째 알카인입니다. 알카인 YN이 그래서 알카인이라고 합니다. 얘는 CnH2n-2예요. 플러스 2부터 2씩 빼면 되네, 수도만. 그리고 n은 뭐부터 2보다 큰 상태가 들어가고, 전미사를 뭐가 없나? 그지? 유아인이, 그지? 어이가 없네? 아인이. 그래서 아인이라고 붙고요. 가장 얘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탄소와 탄소 사이가 삼중결합이 몇 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화학도가 알카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표는 얘 하나만 들고 넘어갈게요. C2H2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탄소와 탄소가 삼중결합이며 그 옆에 수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문형보다 얘네들 사이가 180도, 여기도 180도가 되는 무슨 구조다? 직선형 구조다. 직선형 구조다. 그래서 얘를 명칭을 뭐라고 치냐면요. 에타인이라고 붙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관용적으로 아세틸렌기체라고 부르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기체는 뭐에 사용됩니까? 라고 하면 산소용접에 사용해요. 그래서 산소를 뭐 해갖고 불을 붙여갖고 씩 하고 나오잖아. 그지? 씩 하고 나올 때 아세틸렌을 같이 넣어놓으면 2000도씨 이상의 불꽃을 만들어서 금속을 뭐 할 수 있다? 녹일 수 있는 산소 용접의 재료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케인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제 욕심에는 알켄과 알카인까지 뭐한다? 같이 알아두시는 금상첨화가 아니겠냐. 자, 제가 왜 이기긴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고요. 원유의 주성분입니다. 완전 연소가 되면 뭐 한다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연소 생성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다? 고성성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료로 사용되는데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우주식을 있는 거야. 무슨 여기다 정사는 제구조고요. 전부 다 뭐예요? 탄도수가 많을수록 분자 사이즈가 커서 끓는 점이 뭐라고? 높아. 왜 그러게? 탄화수는 목성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성 분자인 경우에는 분자량이 클수록 뭐한다? 끓는 점이 높아져요. 왜? 결합력이 커져. 분자량이 높을수록. 그래서 목성 분자는 탄소의 수가 많을수록 분자 사이즈가 커서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탄소수가 많을수록 얘기는 분자량이 뭐할수록 클수록 분자 사이즈가 커서 끓는 점이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면 3번에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메테인이에요. 뭐예요? 천연가스. LNG죠. LNG, 그리고 온실기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 무생물인지 무치예요. 선생님, 가스가 나왔더니 막 무슨 방울냄새 같은 게 나는데, 그건 첨가물입니다. 원래 여러분 뭐예요? 무생물 무치입니다.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는 얘기 뭔 얘기예요? 목성이에요. 목성문자고 가정용 연료의 무에 액화천연가스고요. 또 하나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그리고
얘는 액화시키였습니다. 그래서 저장과 운반이 용이하잖아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근데 이걸 해놨 때 CNC, LNC, 버스에 철력가스 버스에 있죠. 큰 압력을 뭐한 거야? 어떻게 만들어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를 뭐라고요? 메테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메테인에 대한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LNG의 구성물이고요. 그죠? 그리고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에탄올부터 여기가 이제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뭘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식의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화학식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학식의 종류. 화학식의 종류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실험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자식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성식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고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에 대해서 구분할 때 여러분한테 그냥 정의를 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H3COOH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세트산이라고 써놓고요. 이거를 분자식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COOH 여기가 뭐라고 한다? 작용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용기에서 카르복실기라고 얘기하죠. 카르복실기를 해서 우리가 작용기인데 그 작용기를 써서 표현하는 겁니다. 시성입니다. 이 작용기의 종류가 이제부터 나와요. 알코올, 하이드록시기, 그리고 카르복시기,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기, 케톤기까지 4개가 나옵니다. 고작용기야, 작용기. 그러면 분자식은 뭔데? 아세탄의 분자식은요, 산소가 몇 개? 2개. 수소가 4개, 산소가 2개. 이게 분자식이에요. 분자식이라고 하는 건 그 분자에 포함된 원자의 모나 종류와 몰, 수를 모두 표현하는 식을 뭐라고 한다? 표현할 식을 분자식이라고 한다. 원자의 종류와 수를 모두 표현하는 것. 그렇다면 얘를 실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데? 실험식은 정의가 뭐예요? 간단한 정수기입니다. 간단한 정수기. 그래서 간단한 정수기여서 2사이니까 뭐로 나눌 수 있을까? 2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얘 실험식은 뭐게? CH2O야.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수능에서는 이 실험식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 탄화수에 대한 얘기. 그래서 CH2O인데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의 분자식이 뭡니까? C6H12O6라고 그러죠. 얘가 포도당의 뭐다? 분자식입니다. 근데 누구랑 똑같아요? 실험식은 아세스랑 똑같아요. 아세스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고요. 구조식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아까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뭐다? 분자의 골격이죠. 이렇게. 얘는 골격이다, 골격. 분자 구조를 뭐로 나타내는 거야? 골격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구분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 가지를 뭐 한다?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여기 안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를 기억하셔야죠. 전라리야 실험식으로 나타낸 것들은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렇게 분자식이 서로 다른 것들을 같은 실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실험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들은 뭐예요? 규칙적이면서 반복적인 배열을 갖고 있는 경우에죠. 반복적인 배열을 갖고 있는 놈들이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자니까 분자의 이라트를 안 써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학식량이라고 쓰는데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을 하는 것들 혹은 공유결합인데 뭐? 원자결정이죠. 공유결합 중에서 원자결정을 이루고 있는 놈들은 뭐라고 표현한가? 근체분의 반복적인 배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실험식으로 표현한다니까 얘네들. 오케이? 그래서 NaCl, 걔는 분자가 아닙니다. 이온결합 물질, 금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자 아니. 그래서 걔는 실험식이야. 그 다음에 공결합의 원자결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결정입니다. 글씨가 글이 날라갔어. 왜? 고3인데. 자, 원자결정. 요거에 대한 얘기 하나만 설명드리면, 자, C라고 써놓고 뭐라고 씁니까? 수시라고도 있고요. 옆에 흑연이라고 쓰면 흑연이 돼버리고요. 다이아몬드라고 쓰면 다이아몬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두 탄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배열이 되니까 하나만 쓴다. 오케이? 금속결합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이 C라고 표현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얘는 붉은색을 띠고 있고 불이 밀도가 뭐야 크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다? 여기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는 경우에 뭐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을 하자. 이게 뭐라고? 실험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나는 건 뭐냐면 얘예요. 시성식. 시성식에 나오는 작용기의 종류가 하원에서 나오는 게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지.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 제일 처음에 에탄올에 나오는 OH다. OH. 자, OH라 해서 여러분들 그 산염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메탄올. 그지? CH3OH나 C2H5OH 같은 경우에는 OH가 있으니까 얘 염기겠네요. 아니라니까. 얘는 공면화 물질이기 때문에 하이드록시라고 하는 뭐예요? 알코올기입니다. 알코올기. 알코올기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이드록시라고 한다. 이거 뭐야? 작용기야. 작용기. 그래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비슷하지 않냐? 메타, 그지? 프로파, 부탄올.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케인의 CH4에서 얘의 CH3OH가 되는 거니까 H 하나 빼고 뭘 붙여? 하이드록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또 뭐냐면요.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에탄올로 표현해놨어요. C2H5OH. C2H5OH. 그래서 얘는 가연성 물질이다. 당연히 완전 연소가 되면 뭐예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물을 형성한다. 그래서 곡물이나 과일을 뭐 한다고요? 발효입니다. 발효. 그래서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뭐가 된다? 포도당이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에탄올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색깔하고 냄새는 납니다. 그리고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여기 앞에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이 무슨 성? 신유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요. OH는 하이드록시 부분이 뭔가? 얘가 친수성이에요. 그래서 친유성과 친수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경계면의 활성제라고 대면 활성제라는 뜻을 씁니다. 대면 활성제라고 얘기한 거야. 뭐에 작용됩니까? 살균이나 소독작용을 하고요. 휘발성이 강합니다. 날아가요. 불에 잘 타고요. 그래서 술의 성분, 소독용 의약품이나 용매나 연료기에 뭐한다?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알코올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만 더 부가 설명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2H5OH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 일가의 알코올이라고 얘기합니다. OH가 몇 개야? 하이드로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HO에 CH2에 CH2에 OH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가의 알코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가의 알코올이나 이가의 알코올은 OH의 개수가 보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OH 두 개 들어가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데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의 재료라고요? 자동차의 조동액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냉각수에 이 에틸렌 글리콜을 첨가해갖고요. 뭐한다? 물과에 섞이게 만들어서 어느 점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뭐야? 얼지 않게.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글리세롤. 그죠? 삼가의 알코올이죠. 삼가의 알코올이 있는데, 우리가 CH에 CH2에 이렇게 돼 있는 형태, OH기가 3개 없어 있어요. 이렇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삼가의 알코올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글리세롤입니다. 그래서 글리세롤은 주로 뭐다? 화장품. 그지? OH가 이 친성기가 3개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보습제입니다. 피부가 어두워진다고요? 촉촉해. 그지? 그래서 1가알콜, 2가알콜, 3가알콜에 대한 얘기가 다른 모에는 교과서에서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두고 넘어갑시다. 1가알콜에는 메탄올과 에탄올, 2가알콜에는 에틸렌글리콜, 3가알콜에 뭐가 있다? 글리세롤. 됐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라고요? OH. 그래서 하이드록시의 알코올에 대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용기예요. 두 번째 작용기는 누굽니까?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에 나와 있는 뭐라고요? COOH라고 하는 카복실리. 얘도 작용입니다. 그래서 카복실리라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산성을 줍니다. 산성. 카복실리의 산성이다. 그래서 얘하고 자매통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라고요? HCOH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홍산이라고 있죠. 홍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OH기가 뭐예요? 갖고 있어요. 하이드록시 비슷한 걸 이전에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코올을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너무 오래되면 뭐한다? 추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걔가 이 프랑스에서 1억 2천짜리인가? 샴페인, 와인을 사다가 어디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앞에다가 전진한 거야. 만들어. 근데 그거를 뒤집어 놔야 되는데 세워놨어. 어떻게 돼? 이 위에 있는 코르크기가 마르면서 공기가 들어가고요. 그럼 뭐가 되버렸어? 산화가 되버려갖고 뭐가 만들어졌다? 식초가 만들어졌어. 1억 2천짜리 식초. 알아? 그 다음부터 빌 게이츠가 뭐였다? 와인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한 3년 다녔더니 거의 뭐가 됐어? 명장급의 그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 한 번이 되게 아팠던 거야. 쪽팔리고. 그러니까 제가 물에 녹아서 뭐 한다고요? 산화물 내고요. 신맛이 납니다. 근데 아세트산 같은 게 뭐에 지르라고요? 식초의 성분인데 그 순수한 아세트산 같은 게 농도들이 어떻게 17도씨예요.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7도씨보다 낮아지면 뭐다? 고체 상태로 문제일거예요. 그래서 식초의 성분이고요. 근데 V약품 아까 얘기했죠. 아세트산이산, 아스피린을 쓰고, 그리고 합성수지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 뭔가 아세트산의 용도입니다. 용도. 자, 그리고 나면요, 세 번째,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분자 모형에서요, 폼알데하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CH. 자, CH, 뒤쪽이에요. 요걸 우리가 알데하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알데하이드도 뭐다? 하나의 작용기예요. 그래서 폼알데하이드는 H예요. 그래서 자극이 무색이고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의 원료인데요. 이게 뭐라고요? 세집중. 세집중으로 익히는 발암물질입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어서 폼알데하이드다. 폼알데하이드. 그래서 얘가 폼알데하이드 자매품이 뭐냐면 이거죠. CH3에 CH5라 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나오는데 얘는 무슨 짓을 합니까? 라고 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드디어 술 먹고 뭐예요? 치.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게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해서 뭘 만든다? 수초를 만들고요. 아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까지? 아세트알데하이드까지 나와요. 얘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 나중에 한 2년 지나면 또 우리 형 그럴 때 가끔 술 먹고 들이 우리 원동이도 그러잖아. 윤석열한테 그랬는데 야 한번 찾아와 내가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진짜 우리 아무도 계시지? 여자친구 생겼냐? 뭐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1년 동안 여자친구 못 사귀고 아 이런 꿀끼리 씨 가서 그래 꿀끼리라고? 야 밤스님이 너보고 꿀끼리라고 네가 보고 여자친구 못 사귀고? 아 나 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CO예요, CO.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페톤기라고 합니다. 페톤기. 이건 작용기야. 그래서 아세톤이라고 하는 아세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CH3 여기는 무슨 기다? 친유성기예요. 근데 CO5가 뭐가 된다? 친수성기예요. 물하고도 잘 녹고 뭐하고도 그 기름 제품도 잘 녹여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알걸? 매니큐어 칠하고 뭐하냐? 물로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진다. 아스콘으로 딱 집어넣습니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색입니다. 물에 잘 녹을 뿐만 아니라 여러 탄산물을 잘 녹입니다. 그래서 뭐를 사용된다? 주로 용매로 사용되고요. 매니큐어 제거제 등에 사용되는 게 뭐다? 얘예요.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 이렇게 배웠던 것들 중에서 선생님 이도가 볼게요. 야, 그래도 탄수화물이라는 단어를 배웠으면 작용계에 대해서 네가 좀 공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 한 번에 정리합시다. 자, 뭐냐? 작용계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작용기가 뭔데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다가 뒤에다가 OH를 붙입니다. OH가 뭐라고요? 하이드로ξ입니다. 그리고 얘는 뭘 의미한다? 알코올을 의미한다. 그지? 하이드로ksi. 그 다음에 두 번째, R에 COH가 붙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요? 카르복실기다. 그 얘는 뭐라고? 산성. 신뢰기만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R의 CHO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얘를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알데하이드. 얘는 뭐라고? 독성. 네 번째가 R의 CO의 R 다십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요? 케톤기라고 하고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아세톤만 기억하시면 머릿 쪽에서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요. R의 NH2라고 합니다. NH2가 뭐게 이거니까 아미노기다 혹은 아민기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염기성이고 기억하세요. 아미노기 염기성이다. 그렇게 하면 작용기 화원에 나오는 다섯 가지가 뭐한다? 수로록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의 노트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알코올기, 카르복실기, 알데하이드기, 케톤기, 그리고 아미노기까지. 물론 제가 욕심을 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막 가르쳐드리면 뭐가 된다? 이건 오버하고. 왜? 일단은 뭐예요? 1번 문제나 2번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뭘 이용해서 화학의 전단을 이용해서 앞변을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정리하는 게 2번이 마지막일 테니까. 2번이.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요거 개념 확인 문제 볼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한성을 원자수가 전자수가 몇 개다? 4개로 최대 몇 개? 4개의 자전거가 결합할 수 있다. 다음, 한성원자가 수소나 산소, 질소, 황등의 다양한 것을 만든 화합물은 뭐라고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와 수소로만 이런 탄화합물은 뭐라고요? 얘가 다르죠. 탄화수라고 해요. 탄화수. 자, 메테인, 에탄올이 모두 완전수하면 얘가 이제 그거죠. 우리가 탄소화물이나 탄화수 같은 경우에는 연소생성을 입어야 된다. 이산화탄소가 물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연소생성을 통해서 그 원료의 상분물질을 우리가 뭐한다?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연소 생성물의 양적 관계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와 수소의 개수까지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탄소, 수소의 원자수랍니다. 우와, 이 화학식을 써야 되네요. 자, CH4가 메테인이니까 얘는 얼마야? 1분의 4니까 4겠네. 메탄올은요, C2H5OH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수는 2개고 수소의 수가 6개니까 3이겠네요. 아세트산은요, CH3COOH니까 얘는 2분의 4니까 얼마게? 2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다? 메테인 4, 얘는 3, 얘는 얼마다? 2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얘를 볼 때 연결하래요. 메테인이 뭐라고요? 가정용 연료인 액화가스의 기성물이다. 에탄올은 뭐라고요? 풀의 성분이고요. 아세트산은요, 식초의 성분이라고 했고요. 폼알데하이드는 뭐다? 접착제의 원료다. 그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빼먹은 단어가 기억이 나요. 뭘 빼먹고 넘어갔죠? 페이지 쭉 넘어가고 얘 빼먹을 것 같아요. 원유. 자, 원유라고 하는 게 뭔데? 그지? 자, 원유라고 하는 건 땅에서 직접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분류를 해야 합니다. 왜? 원유는 뭐다? 소나무예요. 여러 가지들의 탄수화물들이 섞여 있는 뭐가 소나물이기 때문에 얘를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합니까? 라고 하면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무슨 종류? 분별 종류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넣어놓고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열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빠져나올까요? 끓는 점이 낮은 거고. 그지?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와, 이게. 자,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빠져나온다 그래서 영하 42도씨부터 영하 1도씨. 이게 뭐예요? 석유가스인데, 이 석유가스는 탄소의 개수가 몇 개부터? 3개부터 나옵니다. 3개부터, 뭐, 4개, 6개, 5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석유가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LNG가 들어가 있잖아요. 메테인 가스가 없습니다. 메테인이라고 하는 CH4는 어디서 나온가? 얘는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는 증류탑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류탑에서. 그래서 석유가스가 제일 먼저 낮은 것부터 나오고, 그 다음이, 자, 30도씨에서 120도씨를 가지고 있는 휘발유, 혹은 뭐라고요?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얘기했잖아, 나프타 공학. 그래서 얘 나프타를, 휘발유를 뭐합니까? 또 분리를 해야 돼요. 왜? 끓는 점이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야, 얘가 끓는 점이 범위를 갖고 있어? 얘도 모나물이네. 완벽하게 순물질로 뭐가 된 거 아니야? 분리가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을 기술적인 방법을 씁니다. 리포밍이나 크래킹이라고 뭐야? 입자의 크기를 줄여요. 그래서 원료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석유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금유. 금유는 뭐로 사용된다? 비행기 항공용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경유. 디젤기관에 여러분들 커다란 뭐 자동차들 있죠. 화물차들. 그 다음이 중유. 이 중유를 뭐라고 하나 다른 말로 벙커 C라고 얘기합니다. 왜 벙커 C라는지 저도 모르겠고 선박원료예요. 선박원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찌꺼기는 뭐로 사용된다? 아스팔트에 사용이 되니까 이거는 원인은 뭐야? 하나도 버릴 게 없다. 한 개도. 그렇게 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분별증류, 증류탑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분리가 될 때 끓는 점에 범위가 있다는 얘기는 소나무의 형태로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끓는 점이 뭐한 것부터? 낮은 것부터 뭐한다? 차례대로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렇다면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탄소의 수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원유는 무극성 탄소화물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는데요. 이 끓는 점의 순서 외우셔야 돼요. 석유가스, 휘발유를 외우셔도 좋고, 나프타를 외우셔도 좋은데, 고3은 둘 다 확인.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그래서 저는, 뭐라고 외웠냐, 이걸. 옛날에 휘발유로 가솔린이라 그래서, 저는 개솔린이라고 외워서, 저는 가등, 경중, 아로 외웠어요. 가등, 경중아. 근데, 얘 가가 아니라 이제 휘발유네. 피등 경중아? 혹은 나등 경중아? 이렇게 외워야 되겠네. 석유가스는 제껴놓고, 액체물질만 얘기합니다. 나프타, 그 다음이 증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요 뒤에 게 중요하다. 석유가스하고 휘발유는 딱 들어오는데, 증유, 경유, 중유는 누가 더 그런 점이 높은지가 뭐야? 헷갈린단 말이야. 오케이? 자, 거기까지만 설명이 되면 어떻게 된 거죠? 여기까지 쭉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디를 넘기시면 수능 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능 1점, 그죠? 그 다음이 수능 2점, 그리고 수능 3점까지. 이 시간에 뭐 해라? 다 풀고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딱 1시간 55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에 빠르게 뭐 해라?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이해 잘 모르겠어요 하는 문제들을 뭐한다? 질문을 하시고요. 과제는 뭐다?
여기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를 과제로 드리겠습니다.